더워도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야. 지금 오늘 날씨 너무 덥잖아. 꿉꿉해요. 진짜 물속을 헤엄치는 그런 느낌으로 저도 이제 강의실에 왔는데 밖에만 나가면 더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날씨가 여름은 또 안 더우면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덥지만 또 나는 나름대로 내 일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학생으로서의 본분은 뭐죠? 그지, 공부지. 공부 열심히 해라. 결국 그 잔소리를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자,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빨리 넘어가야지. 또 바로 자꾸 말 들어주면 싫어해. 그치? 싫어하지? 아니야, 좋아. 딴 이야기만 하다 끝날까? 그래, 그것도 좋긴 한데 우리 딱 오늘 하나만 보자. 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우리가 계속 지금 풀고 있다, 그지? 물론 여기에서 여러 번 풀었어. 여러 번 푼 문제도 있고 비슷한 유형으로 해서 그 전년도, 전전년도에서 계속 유형 분석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문항 번호로 한 번만 더 볼게. 미적분이야, 미적분. 미적분 28번 한번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선택 과목 문제 몇 문제? 8문제다. 그치? 8문제 중에서 객관식 6문제, 주관식 두 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총 점수는 몇 점이지? 내가 한번 정리해 준 적 있었는데. 2점짜리 한 문제 나오고, 3점짜리 몇 개 나오지? 4개 나오나요? 그 다음에 4점짜리가 3개 나오죠. 그러면 12, 12, 24에 2점이니까 26점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공통에서의 분할된 점수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여기에서 내가 다 맞추는 건 좋겠지만 예를 들어 내가 2등급이 목표야. 그러면 다 맞출 필요 있다고? 없다고요. 다 맞추려고 하지만 괜히 다른 데다 시간 써서 앞부분에서 한두 문제 더 맞출 수 있는 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요 하지 말고 여기서는 과감하게 한 2문제 날리라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리는 문제가 공통 부분과 선택 부분에서 어느 선택을 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오늘은 좀 미적분을 푸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 뭐라고? 미적분을 풀자. 내가 안 풀고 포기하는 방향 말고 미적분 푸는 방향으로 갈 건데 그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28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치? 객관식 몇 문제? 6문제. 그럼 객관식 이 마지막 6문제 중 마지막 번호는 그치? 마지막 번호가 28번이에요. 주관식으로 가기 전 마지막 객관식 문제라는 거야. 공통 빼고.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이 28번에 대한 인식이 어떨까? 그치? 어떻다고? 일단 어려워. 쓸게. 객관식 중에 제일 어렵다. 그지? 그리고 풀지 말까? 요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문제라는 거야. 객관식 중에서 마지막이라면서. 그럼 난이도도 높겠죠. 그치? 그럼, 내가 혹시 날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28번을 날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전까지에 계속 선생님이 이거 쳐내세요 했을 때 보통 뒤에 있는 문제를 쳐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야. 그치만 내가 예를 들어 한 2등급이다. 2등급 무조건 풀어야지. 풀었으면 좋겠어. 한 2등급, 3등급 정도 된다. 내가 1등급까지는 아닌데 진짜 운 좋으면 1등급 나올 수도 있는데 실수로 한두 개 틀려요. 그래서 진짜 잘 봤는데 2등급이 내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그동안 제일 잘 본 게 2등급이에요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완전 막 못하는 3등급 그러니까 막 4, 5등급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실수 없이 꾸역꾸역 풀어서 3등급 온 학생이 있고 요런 학생들이 이 28번에 대해서 건드렸으면 좋겠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정답률로 한번 정리를 해서 줘볼게. 딱 2개 갖고 왔어. 우리 작년에 24학년도 수능 문제 있잖아. 수능 문제, 수능. 24학년도 수능 28번. 이 문제 기억나? 그 3GT 플러스 T는 막 K 이래가지고 했던 거 있죠. 이게
뭐였냐면 정답률이 52%였어요. 51.9%인데 그냥 이렇게 쓸게. 정답률이 52%였거든. 근데 이번에 한번 봅시다. 아이고, 내가 잘못 적었네. 이사 수능이 정답률이, 그러니까 오답률로 볼게요. 여기 다시 지우고, 오답률이 84%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정답률이 그럼 몇 프로죠? 15% 정도 되지. 정답률은 15%야. 그러면 사실 요 2, 3등급도 원래는 맞춰야 되기는 하는데 이거 내가 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해서 하면 쉽지 않다라고 했잖아. 정답률이 15% 정도 되는 그 문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능에서 2, 3등급 맞는 학생이 28번의 문제를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야. 자, 그런데 봅시다. 내가 오늘 풀 문제인 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28번 문제. 이번에 가지고 온 문제가 오답률이 어떻냐면, 요걸 아까 적어야 되는데, 오답률이 52%예요. 그럼 정답률이 몇 프로야? 그렇지. 정답률이 48%나 된다라는 거야. 그럼 한 절반이 맞췄다라는 거죠. 절반이 맞췄다라는 건 찍어서 맞춘 것보다는 풀어서 맞췄다는 학생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가 이제 27번 문제가 조금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풀어드렸었죠. 그 문제가 이게 막 배치가 달라졌네, 어려운 3점이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문제 위치가 주는 위압감이 있기 때문에 28번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오답률을 결과적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건 내가 좀 엄청 잘하진 않아. 근데 나 그래도 좀 공부했고 개념 싹 돌렸고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는 알아요. 단지 그 문제를 못 풀 뿐.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학생들이 아마 건너뛰었을 거야. 건너뛰어서 이런 정답률이 나왔을 거예요. 만약에 이 학생들이 안 건너뛰었다면 정답률은 훨씬 더 올라갔을 겁니다. 자, 이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정답률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문제 조건을 해석하는 걸 못 풀어서 틀리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서 쓰이는 개념이 생각보다 얕아요. 5개념이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적절하게 여러 가지 개념을 조화롭게 써야 되는데 그 조화로움을 찾지 못해서 못 푸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 28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25학년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소가 크게 없었어. 그냥 좀 직관적으로 내가 제대로 개념만 잘 이해했다면 풀 수 있는 그 정도 난이도 문제였어요. 문제였기 때문에 풀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치만 단지 번호가 주는 그런 위압감에 빠지지 말자. 번호가 주는 위압감. 요거에 좀 빠지지 않았으면 싶어서 오늘 28번을 가지고 와본 거고 그래서 저번 수능과는 조금 이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싶다라는 그 동태를 적극적으로 이번 6월에 보였죠. 물론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나와 봐야 알겠지만 9월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뒷번호 15번, 22번, 28번, 30번 이런 뒷번호 문제가 생각보다 풀릴 법하다라는 거야.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한번 도전은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 도전을 문제 실질적으로 시험을 풀 때 그때 돼서야 도전하지 마시고 지금 여름방학이잖아. 이때 쭉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 안 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죠. 이럴 때 유형 분석 시간을 쏟는 거예요. 이 유형 분석을. 그래서 내가 어떤 이런 28번 문제가 있어. 그럼 이 문제를 그냥 갖고 파고 드는 거야. 이 문제,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는지, 어떤 개념이 부족해서 안 풀렸는지 싹 파악을 하신 다음에 얘와 비슷한 문제들 유형으로 구성된 문제 선생님이 항상 만들어주는 문제 한 20문제짜리 있어요.
그거를 받아서 똑같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낫겠지. 이 오답률에 맞춰서, 아니, 이 오답률에,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그 전에는 어떤 유형인지, 그럼 이 비슷한 유형에서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반복으로 연습을 하자라는 거야.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 살짝 지우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하나 풀어줘 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게 진짜 28번에 막혀서 내가 정말 어려운 문제였던 건지,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번호가 주는 이 위압감에 내가 쫄아서 문제를 못 푼 건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좋습니다. 그래서 28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내가 그 종이를 안 가져와서 요렇게 한번 써볼게. 스텝 1, 스텝 2를 직접 써가면서 해볼게. 뭐가 더 좋은지 너희들이 한번 얘기를 해봐. 내가 붙일지 이렇게 쓸지 고민을 하는데 상관없어. 뭐 붙이든 쓰든 똑같긴 하거든요. 어차피 책 구성은 그대로라서. 그래도 한번 뭐가 더 나은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너희들 쓰는 게 좋은가? 그만큼 너희 시간이 또 막, 아, 선생님 설명하는 만큼 안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잖아. 아닌가? 자, 여기에서는 그치. 문제 해석입니다. 문제 해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했던 내용들을 주황색으로 하나씩 써볼게. 1번 뭐였지? 구하려는 게 뭔지 우리가 목표라고 적어볼게요. 뭐지? 목표라고 적어볼게. 자, 여기에서 구하려는 값이 좀 예쁘진 않았다. G 프라임 F A 플러스 2가 있고, 그 다음에 G 프라임 F에 A 플러스 6이 있고, 요렇게 된다라는 거. 이 값을 구하래.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F랑 G를 뭔가 정의를 해주겠죠. 그리고 뭔가 합성이 되어 있는 형태에서 미분도 해야 되네. 뭘 써야 될까? 그치? 자, 조건 해석을 봅시다. 여기서 주어진 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는 거지. fx 어떻게 생겼나요? 뭐지?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2x 2의 2a x 마이너스 a의 더하기 4의 2의 a. 얘가 a 이상이고 얘가 a 미만이고, 요렇게 fx를 줬고, fx를 만족시키는, 요거 1번을 준 거고, 2번은 fx를 t를 만족시키는 x, 최소 x좌표, x의 최소를 뭐라고 한대? GT라고 한대요. 자, 요거에 대해서 내가 그림으로 설명해 줄 거야. 일단은 문제 해석부터, 조건 해석부터 하자. 그리고 GT가 어디에서 불연속이야? T는 T가 12일 때만, 그죠? 일 때만 불연속이야. 일 때 불연속인데, 일 때만 불연속이라는 거. 그 정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됐지? 좋았어. A는 뭐 상수이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 해석을 하는데 바로 풀이로 들어가면 안 돼. 여기에서 뭔가를 좀 한번 살피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자, 이 조건을 볼게요. 일단 이 목표는 놔두고 조건을 봤을 때 gx가 생김새가 a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a 이후에는 이렇게 생겼고 a 이전에는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그치, 그래프를 한번 그려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요거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그래프 곱이다, 그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지? 이거 지울게, 미안. 요건 지울게. 어떤 a 플러스 2를 기준으로 요렇게 2차인 합성, 아이고, 쏘리. 2차인 함수가 있고, 2의 x는 요렇게 늘어나는 그래프예요. 근데 이거 두 개를 곱하래. 곱하는 겁니다. 곱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우리 내 수업 들었으면 잘 알 수 있어요. 자, a 플러스 2일 때
0이다, 그치? 그리고 a 플러스 2 이후에서는 다 증가하지. 이차함수도 증가하고 지수함수도 증가하는데 지수함수의 증가가 훨씬 더 가파르게 빨리빨리 증가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두 개의 곱이니까 뭔가 엄청 가파른 형태로 증가한다라는 걸 볼 수 있겠지. 그 전에는 이 이전으로 본다면 지수함수는 0으로 간다. 그죠? 그리고 얘는 무한대로 가는데 누가 더 힘이 셀까? 지수가 힘이 셀까? 고작 2차가 힘이 셀까? 그치, 지수가 힘이 세겠죠. 그래서 음수로 가진 않지만 계속 어떤 0이 되는 어떤 꼴이 될 거야. 근데 자, a 플러스 2 여기를 볼게요. 얘보다 여기는 딱 0인데 여기보다 조금 왼쪽은 어때? 어떤 값이 크지? 그럼 여기가 어떻게 증가가 된다라는 건 알겠지. 근데 얘는 지금 불연속인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그럼 내가 어떤 이 값을 0으로 가도록 할 건데 살짝 여기서 꼬집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어떤 뾰족한, 아니 뾰족이래. 어떤 이렇게 딱 그 위에 그 딱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고 다시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겨진 그래프가 A 이후에서만 쓰인대. 그럼 A가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 그치? 그리고 이 A 이전에 대해서는 1차 함수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우리가 뭐가 구체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 이 A의 위치가 어디일까? 이게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지 않아? 그쵸? 그럼 결국엔 뭐 해야 돼? F 프라임 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구해서 얘가 A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겠지. 자,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X-A, X-A 마이너스 2에 2의 X 이렇게 되거든요. 2차예요. 2차인데 결국엔 그 값을 가지는 게 A와 2A 이렇게 A와 A 플러스 2 이렇게 가지거든요. 여기가 A예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 이렇게 가진다. 그러면 결론 A 이후에서 쓴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채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럼 그 전에는 1차 함수라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A를 넣었을 때 4 곱하기 2의 A, A를 넣었을 때 4 곱하기 2의 A.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합쳐서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볼게. 한번 다시 그려본 다음에 스텝 2로 문제를 넘어갈게요. 왜냐면 요것도 봐야 되고 요것도 보려면 이 fx가 t를 만족하도록 해야 된다며. 얘는 y는 t잖아.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를 먼저 정확하게 그려놔야 내가 어디에서 GT가 생기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때만 불연속이 도대체 어떤 데인지 요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 자,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삐뚤삐뚤하면 또 잘 말해줘. 옆에서 보니까 이게 삐뚤한지를 잘 모르겠어. 그리고 여기는 우리 요 칠판은 이게 없어. 격자점이 없어가지고 그냥 오로지 나의 감으로. 나의 감이 좋은 거지. 예쁘게 잘 그려주면. 응원해줘. 자, 그래서 A 플러스 2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A가 이렇게 올라오는 요 어딘가에까지가 A인 거죠. 삐뚤어졌니? 괜찮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A 이전이니까 여기 딱 여기가 4의 2의 A인가 보지? 요 이전에 대해서는 1차 함수가 그려진다. 요렇게 그려진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 fx는 t, 요 친구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내가 요 친구를 찾아볼 건데 이 y는 t를 한번 보겠다는 거야. y는 t, y는 t. 요렇게 y는 t를 한번 그려봅시다. y는 t. 라고 하는데 또 내가 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x, y를 한번 써볼게.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이름은 fx입니다. 이 정도는 봅시다. 그럼 y가 만약에 이런 식의 t가 있다면 이때 x좌표의 최소값은 gt라는 거죠. 그럼 gt는 어디 있다라는 거야? 여기 x좌표 이 친구가 gt가 된다라는 거지. 됐어? 얘가 만약에 조금 내려왔어. 조금 내려왔어. 여기야. 그러면 여기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gt를 가지고 계속 쭉쭉쭉쭉 내려오겠죠. 자, 그러면 완전히 다른 색깔로 한번 볼게. 여기가 만약에 y는 t라면 여기가 y는 t야. 그러면 그 만족시키는
x값 중 어떤 값? 최소값이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 다 만족시키는데 그 중에 누가? 그 중에 이 친구가 GT라는 거 알겠어요? 됐지? 그러면 내가 어느 지점까지는 쭉 타고 내려오다가 쭉 여기에 이 값을 타고 내려오겠죠.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올 텐데 갑자기 어느 지점에서는 이 보라색으로 갑자기 여기에서 어떤 값을 튀어서 이쪽으로 만났을 거란 말이지. 그럼 그 경계점이 언제예요? 눈에 보일걸? 알걸? 몰라? 눈에 보이잖아. 모른 척해. 자, 여기죠. 여기 이거 딱 만나는 점. 얘들아, 너희들은 눈이 좋지? 여기 딱 만나는 요 지점. 여기 점보다 조금 위였을 땐 여기였잖아. 그치? 얘보다 살짝 여기서 이렇게 쭉 타고 올라오다가 갑자기 얘가 되는 순간 여기로 타고 내려오는 거잖아. 이해됐어? 제일 작은 애잖아. 제일 작은 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밖에 없어. 어차피. 근데 요 중간이나 뭐 어디 막 이런 데는 요 하나밖에 없다고. 얘도 요 사이에 있을 땐 하나밖에 없는데 딱 여기 처음 만나기 시작하는 저 점에서부터가 불연속이 된다라는 거. 근데 만이라면 여기가 유일하다는 거죠. 이때 t가 12일 때인가 봐. 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했는지 찾았어? 그러면 방향 어떻게 잡을 거야? 이때 t가 12가 될 때인 거고, 이 꼴만 잡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저 꼴이 좀 복잡한 거지, 내가 언제가 딱 바뀌는지는 찾았잖아. 불연속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되셨어요? 자, 그러면 2번 풀이로 가봅시다. 스텝 2. 풀이입니다. 제목, 풀이야, 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불연속이 되는 이 t값에 의해서 a값을 하나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t가 12일 때만 불연속. 요걸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요 말의 해석을. 언제라고? 이 값, 딱 얘가 만나기 시작하는 이 점. 4, 2의 a가 12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때 띡띡 약분되니까 a는 ln 3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요거 하나를 딱 정했어. 요 1번에 의해서 요거 하나 정했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꼴은 뭐지? 이렇게 생긴 거잖아. GF. 이거 마음에 듭니까? 나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한 번만 더 해석을 해보자고. 이거 작년 수능에도 사실 비슷하게 나왔던 28번, 똑같이 28번에서 비슷하게 나왔던 건데, 결국에 얘가 X좌표잖아.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어떤 T가 됐을 때의 X에다가 누굴 넣는 거야? GT를 넣는 거잖아. 자, 요렇게 쓸 수 있습니까? 요거 납득돼? 요거 납득됩니까? 요 내용이 납득이 돼야 되는데. 요 별표. 납득돼? 납득되겠지. 다만 t가 12일 때만 조금 주의를 해주면 되겠지. 그럼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겠냐면 t가 12보다 클 때 GT는 12보다 클 때, 즉 여기 불연속인 것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누구를 넣으면 돼? 이 오른쪽 식에다가 넣으면 되겠지. 이 A 이상에 해당하는 교식에다가 위에 식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얘를 우리가 이름을 붙여보자. 기억이랑 니은이라고 붙여볼게. 기억에다가 붙일 수 있겠지. t가 12보다 작을 때는 12보다 작을 때는 내가 이미 얘보다 내려왔으니까 니은식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단순 이 딱 쪼개진 이 두 개만 봤을 땐 어떻습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 한번 이해를 해봐. 내가 요 12가 되기 이전까지 얘는 계속 쭉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여기가 딱 12가 되기 전까지. 그럼 내가 어떤 이 값에 해당하는 거 이후로는 계속 GT가 정의가 되겠지.
그 다음에는 12가 딱 되는 그 순간부터는 12가 되는 순간부터는 얘가 최소값이 되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는 이런 식의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딱 그 A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쭉 작아지는 이런 식의 형태가 GT가 정의가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결국에는 이 GT가 가지는 거는 이 fx랑 겹쳐지는 게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쓰려고 하냐면 이 꼴에 대해서 혹시 익숙한 게 없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저 겹쳐지는 거 없죠? 그러면 이 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뭘 쓸 수 있어? 역함수 쓸 수 있지 않아요? 역함수 쓸 수 있어. 역함수 꼴이랑 똑같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양에 대해서 추론을 한 번만 더 해보자. 이거에 대해서 G'F. 그럼 G 합성 F잖아. F 합성 G긴 하지만 뭐 이거 뒤바꿔도 똑같다라는 거지. 그럼 그렇게 똑같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에서 미분을 해달라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그럼 그거를 한 번만 다시 정리해서 볼게. 얘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GFT는 T 요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서로 역함수 관계거든. 그죠? 역함수 관계니까 요렇게도 쓸 수 있고 그럼 실질적으로 미분이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쪼갰을 때 그러면 뭐가 됩니까? G' FT F'T는 1이 됩니다. 자, 어때? 꼴 좀 비슷한 거 보입니까? 꼴 좀 보여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F'T는 G' FT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보입니까? 요거 요 꼴이랑 요거랑 얘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우리가 구하려는 값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자, 이거 저 그래프 혹시 지워도 되니? 다 그릴 거 그렸어? 그럼 지운다. 죄송합니다. 여기 좀 지워볼게.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요 정도만 지울게.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이거의 역수잖아. 그럼 이 친구는 F' A 플러스 6이라고 바뀌어지는 거 이해돼? 요 친구. 그치? 요 T니까 요 T에 해당하는 요 친구가 여기 그대로 있죠. 그러면 얘도 F' 이렇게 역수 취해지니까 F' A 플러스 2의 값을 찾아달라는 거잖아. 되시겠어요? 괜찮아요? 좋아. 그러면 우리가 결국 찾아야 되는 건 F' X 요 친구 내가 얘는 안 쓰긴 했는데 어쨌든 F' X에 대해서 찾아달라. 아까 뭐 결국에는 내가 F' A 플러스 2하고 F' A 플러스 6을 구하는 게 목표였어.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역함수 정의에 의해서 역함수에서 만들었던 이 식을 그대로 뽑았으면 된다라는 거잖아. 괜찮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t가 12보다 클 때와 11보다 작을 때 요 나눠지는 이 구간은 살짝 신경 써줘야 돼. 여기에서 쓰이는 기억은 요 기억식에다가 무조건 넣을 거고요. 얘가 12보다 작아지는 어느 지점이 생긴다 라고 하면 무조건 이은에다 넣어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F' A 플러스 6을 먼저 구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나오지? A 플러스 6이라 하면 A 플러스 6은 한참 뒤니까 내가 t가 요 오른쪽 12보다 큰 기억을 쓰겠다라는 거지. 기억을 써야 돼요. 여기서는 기억을 쓰게 되니까 얼마가 되지? 얼마가 되나요? A 플러스 여기다 놓으면 내가 만들어놨잖아. 그러면 6 곱하기 4니까 24에 2에 A 플러스 6이야. 그런데 이 A가 아까 3이었으니까 그러면 72에 2에 6승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다. 됐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F' A 플러스 2의 값을 봅시다. 자, 원래대로라면 A 플러스 2에 해당하는 그 값을 G에다 넣어서 다시 뽑아낼 수 있어야 돼. 근데 봅시다. A 플러스 2의 값이 이 식대로라면 여기에 있잖아. 여기에 있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0이 되는 값이니까 결국엔 어때?
y 값이 내가 0이 될 때의 해당하는 거니까 t가 12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여기서 니은이 쓰여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내가 써야 되는 g는 요 위에 게 아니라 밑에 거라고. 아무리 이 식에서 a 플러스 2가 여기를 넣는다 하더라도 a 플러스 2를 넣으면 0 되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가 정의를 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g에 대한 정의는 12를 기준으로 쪼개줬잖아. 그럼 내가 해당하는 그 값을 넣었을 때 a 플러스 2를 넣었을 때 해당하는 t의 값이 얼마야? 0이잖아. 0이야. 0이 나오도록 하는 그때의 gx 값은 여기에 있다고. 여기에 있는 값이라고. 그럼 여기에 해당할 때의 값에 이 x좌표를 대입해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좀 어렵긴 한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서 니은스자라는 이야기야. 니은스자라고. 왜? 여기다가 뭐 이렇게 써줄게. 왜냐하면 fa 플러스 2가 뭐보다 작아? 12보다 작기 때문에 GT는 어디서 골라야 돼? 니은에서 고른다. 고른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채택해야 되는 게 여기 값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 아니라. 되겠어? 자, 그러면 내가 얘의 해당하는 도함수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요거 그대로 가주면 되겠죠? 아니지. 요거 갈 필요 없지. 요거 가주면 되겠지. 니은의 값의 도함수니까 얘는 어떤 값에 관계없이 기울기인 2에 2만 넣어주면 되겠다. 라는 거. 자, 그럼 결론. 우리는 얘를 나누기를 원했어요. 얘를 나눠서 분수의 비를 찾아달라라고 했으니까 요거 나눠보세요. 요거 나눠보세요. 어떻게 되지? 2의 a분의 2의 a분의 그냥 요대로 누를걸. 요대로 넣기 요대로. 얘 불편한 것 같아. 24에 2의 6승 요렇게 되겠지? 근데 2의 a가 얼마라고? 3이라고. 그래서 8에 2의 6승이 정답이 되게 되겠네요. 요렇게까지 내 얼굴이 잠깐 안 보였지? 8에 2의 6승 요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까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역함수의 미분법이기는 한데 문제가 우리가 어때? 물론 내가 중간에 하긴 했지만 역함수의 개념을 크게 그러니까 역함수의 개념에 크게 다른 어떤 개념을 넣지는 않았거든. 그냥 단지 연속에 그 딱 불연속 점 하나 주고 내가 노란색으로 아까 색칠해 줬잖아. 여기 지점에서만 gx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러면 a 플러스 2에서는 원래는 정의가 안 된다고. 여기에서는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gx 요 값을 아까 a 플러스 2를 여기다 못 넣었잖아. 그러면 그때의 y 값을 다시 내가 y 값이 0일 때의 해당하는 x 값, gt 값을 다시 찾아달라는 거지. 그 gt는 이 노란색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는 있긴 한데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에서 하나 쓴 거잖아. 찍어도 돼. 찍으면 안 돼. 찍으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이제 정 안 되겠으면 찍겠지. 근데 어쨌든 요런 식의 크게 벗어나는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은 아니었고 오히려 내가 그 원래 알고 있던 대로 그대로 쭉 따라가면 풀릴 수 있던 그런 문제였다. 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어요.